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스탁 라이브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오늘은 시장에서 눈에 띄는 아주 특징적인 흐름이 하나 포착됐습니다. 바로 코오롱의 주가 급등. 20% 가까이 오르면서 단숨에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모습 연출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에 대한 공식 뉴스나 공시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시장에서는 어떤 해석도 회사의 직접적인 입장도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종목에 돈이 몰렸다는 건 추정 가능한 흐름이 하나 있고 그 배경에 최근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겹쳐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상승을 하나의 단발 이슈가 아닌 트렌드의 반영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시장은 조용한 주가 급등일수록 무언가 선반영되는 것이냐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구조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키워드 중 하나는 지배구조 개선입니다. 특히 코오롱의 경우는 지배구조 자체가 이웅열 회장 개인 지배력에 매우 집중된 구조입니다. 현재 이 회장이 보유한 코오롱 지분이 51.6%, 사실상 그룹 전체를 단독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한국 대기업 중에서도 보기 드문 수준의 직중도입니다. 그룹 내의 주요 계열사들도 각각 이 회장을 정점으로 연결돼 있고요. 특수의 이 상장사가 산재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승계, 지분정리, 자회사 재편 등 이 지배구조와 관련된 변화에 시장 반응이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로 평가됩니다. 어제 소개해드린 골드만삭스의 리포트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주목이 되고 있죠. 골드만삭스 신흥국 전략팀은 한국 증시 상승의 시간이 왔다고 하면서 한국 주식 매수를 권고했고 대선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불붙을 수 있다. 이는 오랫동안 한국 증시를 눌러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시킬 수 있는 계기라는 분석 전해드렸습니다. 특히 지금은 단순히 법안이 통과되었느냐가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 변화만으로도 기업들이 주주와 시장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이 낮거나 B2C 중심의 대중적 브랜드를 가진 기업들은 경영권 승계나 지분 재편 과정에서 보여지는 방식이 중요한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코오롱의 상승은 단순히 그 회사 하나만의 흐름이 아니라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이라는 프레임이 다시 시장의 레이더에 들어왔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코오롱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비슷한 조건을 가진 기업들이 꽤 있는데요. 예컨대 신세계가 그중 하나죠. 지금 신세계그룹은 이명희 명예회장으로부터 지분 승계 작업이 이어져서 본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월 정용진 회장은 모친 이명희 명예회장의 이마트 지분 10%를 약 2,140억 원에 직접 매입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책임 경영 의지의 표현이라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불과 2달 뒤 이번에 이명희 명예회장이 보유 중이던 신세계 지분 전량 10.21%를 장녀 정유경 회장에게 무상 증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그 내용이 아직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신세계그룹 승계 구조 이 구도는 맞춤형으로 완결된 모양새가 됐습니다. 증여가 예정대로 마무리되면 정용진 회장은 이마트 부분, 정유경 회장은 신세계, 백화점 면세점 부문 이렇게 각자 책임 경영이 가능한 완전한 독립체제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지금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키워드가 이렇게 강한 주가 반응을 이끌어내는 걸까요? 그 배경은 세 가지 구조적 이유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도적 조건입니다. 현재 상법 개정에 관한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와 있고요. 이 대선 결과에 따라서 개정 여부가 판가름 날 수 있는 핵심 변수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만약 개정이 현실화된다면 단순한 방향성 언급이 아니라 실제 기업 행동으로 연결되는 강제력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입니다. 상법이 아직 개정된 건 아니지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주주권 보호, 경영권 견제에 관한 사회적 요구 수준이 확연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세대 전환의 시간표입니다. 한국 재계의 오너 세대 대부분은 1950년, 60년대생이라서 현재 60, 70대에 진입한 시점입니다. 통상 경영권 승계가 본격화되는 나이고 실제로 자녀 세대에게 지분을 넘기는 흐름이 최근 대기업 그룹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이런 승계가 이제는 단지 세금 문제나 상속 이슈를 넘어서 시장과 주주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건 바로 B2C 기업이죠. B2C 기업은 고객 주주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승계 과정이 불투명하거나 지배구조가 주주에게 불리하게 정리된다면 주주 이탈은 물론 소비자 반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기업은 더욱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부각되는 기업이 앞서 살펴보신 신세계와 코오롱 그룹이라는 건데요. 코오롱이 신호를 줬고 신세계가 구조를 보여줬다면 다음은 누가 될 것인지가 이제 시장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로 연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우리 시장 상승을 좀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가 소비심리 서프라이즈와 금리 급등세 진정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3.4% 급등 등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급등, 엔터주 상승이라는 이 국내만의 호재가 더해지면서 전체 지수를 이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엔터주 얘기는 뒤에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미증시 배경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간밤 미증시가 두루두루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강세였고 나스닥 지수가 2.5%의 급등. 트럼프 대통령의 EU 관세 유예 소식이 전해져서 관세 불확실성이 줄었다는 평가가 나왔고요. 미국 금리 급등세가 또 같이 진정되면서 기술주가 한숨을 돌렸습니다. 이른바 M7이라고 불리는 초대형 기술 기업들은 개별 호재까지 겹쳤는데요. 엔비디아의 실적 기대감, 스타게이트의 프로젝트 본격화 기대감, 테슬라 머스크의 사업 집중 발언 등이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기 침체 불안이 후퇴했는데 5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심리 지수가 98로 발표됐습니다. 예상치가 87.1이었는데 이것을 크게 웃돈 수치죠. 이는 트럼프 관세 유예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내일 새벽에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내에서 AI 관련주 전반에 걸쳐서 영향이 큰 기업이기 때문인데요. 과거에 2월에도 사실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당일 8%대 급락을 맞은 전례가 있습니다. 딥시크 충격과 관세 불확실성이 실적보다 주가에 더 크게 작용했는데요. 이번엔 주변 환경이 그나마 그 당시보다 좀 나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긴 합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들의 이 캐펙스가 견조한 상황이죠. 여기에 트럼프의 관세도 유예돼 있기 때문에 일단 환경은 좀 편안하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엔비디아 실적의 관전 포인트는 첫 번째 수익성이 유지될 것인가, 두 번째 중국 수출 여파는 얼마나 작용이 됐는가, 그리고 그 다음 2분기 실적은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모처럼 만에 시원한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급등분의 대부분은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여도가 나와 있는데요. 그 삼성전자의 3% 주가 급등,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급등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다음 보실까요? ETF 신규 상장 이슈도 주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거론됩니다. 오늘 홍콩 시장에서 삼성전자 레버리지, 인버스, ETF 각각 2배짜리가 상장됐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좀 높아졌죠. 여기에 장기 바닥권 인식이 겹치면서 레버리지 쪽으로 자금이 몰릴 수 있다는 기대가 부각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아래에 베팅하는 이번에 상장된 인버스보다 위에 베팅하는 레버리지 방향이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좀 어떻게 분석을 하면 좋은지, 반도체 이슈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삼성전자 개별 주가 이슈로 볼 것인지 잠시 후에 고민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엔터주 상승 살펴볼까요? 네, 어제 저도 방송 진행하면서 전해드렸는데요. 텐센트 뮤직이 SM 주식을 인수하면서 2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중국의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커졌다는 평가입니다. 사실 중국은 문화 엔터 분야에서 외국 기업의 직접 진출을 허용 거의 하지 않고 있는데
텐센트가 이렇게 지분을 확보하면 현지 시장 접근이 더 쉬워지는 구조인데요. 트럼프 정부가 중국의 시장을 열라고 지금 압박하는 가운데 중국이 K-팝, K-컬처의 본격 재개를 허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